배달의 민족이 신입 개발자 5천만 원을 내걸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우한 형제들에 다녔던 개발자 입장에서는 와, 뭐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 나는 평소랑 똑같이 했는데 갑자기 내 연봉이 막 앞자리가 바뀌어가면서 올라가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처우를 받는 건 되게 소수일 텐데 모든 연봉은 내가 잘해서 못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판단되잖아요. 저는 채용하는 입장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키토키의 호스트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김나희입니다. 어느새 저희 벌써 세 번째 챕터로 달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IT, 스타트업 씬에서 가장 뜨거웠었던 직군이 개발자와 개발자 채용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소문난 개발자분들, 리드나 CTO로 활동하고 계시는 개발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에서 리드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에듀테크인 인프랩에서 CTO를 하고 있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누적 조회수 570만이 개발자 기술 블로그랑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인 개발바닥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 조회수 570만. 네. 그리고 또 2호의 영상 100만 아, 네. 영상 주인공. 밀리언이죠, 제가. 어깨 막 너무 으쓱으쓱하시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위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프론트엔드 리드로 일하고 있는 원희입니다. 이전에는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 스타트업에서 테크 리드로 일을 했었고요. 6년 동안 여러 스타트업에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 등 일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늘의 집에서 프론트엔드 챕터 리드로 일을 하고 있는 조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첫 회사도 대기업이었고 스타트업도 몇 개 거쳐갔고 지금은 또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웹 개발 쪽에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가 채용인 만큼 이 세 분의 퍼블릭 레주메, 그러니까 이력서를 가지고 토크를 좀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570만 블로그, 2호 100만 영상의 주인공인 우리 동욱님의 이력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는 동욱님 이력서 보면서 재밌었던 포인트가 그 역량으로 맞아요. 그룹핑해가지고 경험을 재나열을 한 게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이력서를 볼 때는 정말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할 줄 알아? 우리 맞아요. 지금 회사 와서 어떤 걸 기여할 거야를 보는 건데 그거를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개발 파트 매니징이라는 역량에 준하는 경험은 요거 있어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나도 다음에 이력서 써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업데이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를 아주 정확히 봐주셔가지고. 그렇죠. 예. 뭐 했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사실. 서비스 만들었다. 아, 만드셨구나. 그걸로 끝나서 이런 식으로 좀 몇만의 트래픽을 받아내 봤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봤다.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이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로 오시죠. 2호 영상에서 동우님이 무스펙 지방대 비전공자로 소개가 네네. 됐었잖아요. 처음 SI 회사에 취업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이직을 하게 되셨었는데 어떻게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들을 하시고 이직을 하시고 하셨는지 그 스토리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지방대생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서울에 태어나는 것도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 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대로 된 학원을 찾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비학원의 퀄리티도 서울이랑 지방이랑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에 서울에서 어떤 컨퍼런스가 열리면 수업 안 듣고 기차 타고 가서 올라가서 하고 그런 정보 교체가 어쨌든 서울과 지방 간에 좀 차이가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처음으로 취업을 할 때도 목표는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곳은 안 되고 무조건 서울에 있는 회사를 가자. 매출 100억 이상 되는 회사로 가자. 그러려면 최소한 뭐 월급 밀리진 않을 거고 그래도 뭔가 좀 있을 만한 프로젝트를 하겠지라는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갔는데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성장하기 왜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개발자 역량을 얼마나 많은 웹사이트를 구축했느냐로만 판단을 해요. 하루에 이게 화면을 몇 개를 만들어내느냐가 개발자 역량을 측정을 하는 척도였어요. 그리고 과장급부터는 PPT 연습을 했었어요. 발표 연습을. 왜 그러냐면은 SI니까 사업을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일정 연차 이상부터는 개발 역량보다는 프레젠테이션 역량 그리고 영업 역량. 맞아, 영업 역량이 좀 더 중요하게 되니까 물론 모든 SI에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뭐 남아서 공부하고 있을 때도 그냥 뭐 선배님들이 개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 이제 영업이 더 중요하고 사업을 따오는 게 더 중요하고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탈출을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한 10개월 한 뒤에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눈물
말 없이 들었어요. 아니다. 모든 지방에서 올라온 SI 부신들은 다 그럴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지방 얘기는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처음에 PHP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부산에서 배운 PHP랑 서울에서 보는 PHP가 완전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세계는 이 정도였는데 다른 물로 갔더니 엄청 넓어진 거죠, 그 시야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생각보다 되게 시야가 좁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나 봐요. 사람 서울로 보내야 된다. 진짜 맞아요. 네, 진짜로. 요즘엔 개발자는 그 실리콘밸리로 보내야 된다는 그렇죠. 확산됐던데. 이제는 이제 미국에 태어난 게 재능이다. 네. 그렇구나. 그렇게 공부하신 시간이 그때 얼마나 됐던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침에 한 2시간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출근하는데 1시간 반 걸렸거든요. 네, 신림에서 이제 야타 끝까지 가다 보니까 저희가 9시부터 근무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못해도 7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5시 반 첫 차 타고 와야지 7시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2시간밖에 안 되니까 매일 2시간씩 하고 그리고 그때는 마침 여자친구가 또 없던 때였어서 주말 온전히 제 시간, 여름 휴가도 제 시간 네. 그냥 그렇게 계속 했었으니까 그냥 남는 시간에 한 거는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30시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주말에 12시간, 12시간씩 했고 평일에 한 10시간 다 합치면은 10시간 정도 했으니까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시기에는 우리 다 지금 감탄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 5시부터 반성, 일어나서 반성. 주로 회사에 따지면 70시간인데. 네, 그러니까 7시에 가서 2시간씩 그 끈기가 되게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나오셔서 네네네. 우아한 형제들로 네, 그쵸. 일을 하게 되셨는데 우아한 형제들로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는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정확히는 배달의 민족이랑 우한 형제들 같은 뜻인지도 몰랐어요. 몰랐고 그래도 개발자라고 하면 전국민 서비스인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포털 정도는 다녀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거길 목표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에서 팔로우하고 있던 좋은 개발자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한 곳으로 계속 모이는 거였어요. 저긴 도대체 뭐지? 우한 형제들? 저기 왜 가는가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회사가 망하든 내가 월급을 못 받든 최소한 성장은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때쯤부터 배달의 민족이 신입 개발자 5천만 원을 내걸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때부터 개발자분들의 연봉 대란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분위기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 2012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기존에도 네이버나 그 다음 같은 데에서 연봉 그 정도로 준다더라 같은 게 약간 업계 속에 있기는 했었어요. 이제 거대 스타트업들의 등장을 하면서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한 스타트업들이 그쯤에 좀 많아지고 배민이 약간 그거에 대한 포문을 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냥 쉬쉬하고 있던 사실을 그냥 공개를 한 거죠. 우리 5천만 원 줄게. 그 당시에 우한 형제들에 다녔던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이 들긴 했었어요. 업계에서 쉬쉬하던 걸 꺼내면서 약간 업계가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게 만든 게 그게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약간 들어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그 우한 형제들처럼 큰 스타트업이 아닌 그 옆에 있는 작은 그쵸. 스타트업의 입장이었었고 채용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때 배달의 민족이 신입 개발자 5천만 원을 내걸면서 엄청 홍보를 많이 해서 바이럴이 됐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모든 개발자의 초봉이 5천만 원이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배민은 5천만 원 받을 만한 신입 개발자를 뽑는다는 사실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개발자의 초봉은 5천만 원이야. 그런 식으로 바이럴이 되다 보니까 개발자는 개발자대로 나는 경력직인데 신입보다 못 받아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고 개발자가 아닌 직무는 직무대로 내 옆에 나랑 비슷하게 입사했었던 저 개발자는 나보다 몇 천만 원 더 받겠지? 이렇게 하면서 좀 박탈감을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발자니까 개발자 처우가 좋아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처우를 받는 건 되게 소수일 텐데 그거에 비해서 바이럴이 너무 크게 됐다. 그래서 그로 인한 좀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채용하는 입장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일단 당시에는 은님이랑 같이 이제 그 발표를 듣고 있었으니까 5천만 원 올려주니까 제 연봉도 같이 많이 올랐죠. 근데 그때 원희님이랑 했던 고민이랑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게 개발자 연봉만 5천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의 제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자, 디자이너, 영업, 기획, PO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제품을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여도가 개발자가 더 높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어떤 제품을 성공시키기 위한 기여도는 측정할 수 없고 누가 더 기여를 잘하는지는 사실은 제품의 성숙
속도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초기에는 오히려 고객센터가 더 기여를 많이 해요. 왜냐면 하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고객센터가 다 문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기획, 디자인 이쪽이 더 심해지고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때부터 개발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 개발자들의 연봉만 5천으로 올린다? 그러면 다른 직군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잘못하면은 나는 똑같이 회사에서 일하고 똑같이 기획하고 똑같이 밤새고 하는데도 직군이 뭐냐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진다는 게 조금 그게 우려됐었고 근데 이건 사실 모든 연봉은 내가 잘해서 못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판단되잖아요. 그때 그걸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나는 평소랑 똑같이 했는데 갑자기 내 연봉이 막 앞자리가 바뀌어가면서 올라가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인데 이직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내 연봉을 결정하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 맞춰서 공급과 수요가 잘 적절한 데 가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 좋아하는 일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정말 상위 0.1%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연봉 자체가 안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네, 동욱님은 그렇게 일하시다가 인프런 서비스를 하는 인프라 앱으로 이직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CTO가 되셨습니다. 네. 딱딱딱 여기 CTO에서 권력의 중심. 인프런 대표님이랑 얘기해보면 동욱님 칭찬을 그렇게 입이 닳도록 해요. 뭐라고 하시나요, 동욱님? 일단 원래 동욱님이 CTO로 입사하신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시니어 개발자가 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서 보류를 해주신 상태였는데 맞아요. 동욱님이 와서 시니어 개발자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런 분이면 너무 CTO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CTO가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제가 정확히 말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이게 너무 이렇게 귀에 피나도록 들어서 그런 거여서 시니어 개발자란 이런 것이다.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되게 스타트업에서는 보여주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장애가 되게 자주 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가 안 나는 회사에서 가서 보여주긴 되게 힘들거든요. 네. 결국 시니어로 역할을 인정받으려면 소방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방수가 불이 안 나면은 소방수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는 곳에 갔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한번 내 커리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시리즈 A 단계인 스타트업으로 이직하신 거세요? 제가 합류하는 시점에는 시드 머니만 받은 상태였어요. 시리즈 A도 아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시드만 받은 상태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어른이 될까? 물론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누가 봤을 때 어른이지만 나중에 내가 뭐 40, 50 이렇게 계속 나이를 먹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되면 좋겠는 거예요. 다니고 있을 때 배달의 민족에서 잘 인정받았고 연봉 상승도 잘 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좀 보상도 많이 받고 하니까 너무 순탄한데? 라는 생각도 있었고 나중에 무슨 얘기 하지? 뭐 운이 좋아서 클지 안 클지 모르는 회사에 그냥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잘 되고 나니까 나갈 때쯤에는 네카르 쿠베라고 불리는 회사의 개발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그냥 붙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내가 좀 시드머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엑시트하는 경험을 한번 쭉 쌓고 싶은데 한 사이클을 배민에서 이제 후반기 스타트업의 후반기는 경험을 했는데 완전 초창기 초반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조건을 비교하잖아요. 인프랩 대표님이랑도 막 얘기하면서 연봉이 그렇게 떨어진다고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떡하지? 이제 뭐 하다못해 큰 회사는 보통 이제 대출 지원도 하잖아요. 네. 대출이자 같은 것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 대출금을 다시 다 상환을 해야 되고 뭐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복지 포인트며 다 빼고 나면은 집을 좀 다시 이사해야 되겠는 걸 하면서 이제 전세에서 반전세로 이렇게 옮기면서 그런 걸 다 고려하고 기존에 막 있었던 수백 명의 좋은 개발자분들 그리고 내가 물어보면 언제든 대답해 줄 수 있는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이제 없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다 부족한데 그럼 나는 뭘로 초창기 단계를 버티지라고 하면은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도메인,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마저 아니면 사실 버틸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가셔서 재밌으신가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고민한다. 그렇죠. 이제 구글의 개발자 이력서 이렇게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블로그의 주인공이세요. 이 정도면 사실 개발자 이력서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매력이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력서에는 보통 이름만 쓰더라고요. 근데 동욱이란 이름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이력서를 보지는 않잖아요. 물어봤더니 정작 되게 기초적인 것도 못 답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쓰면 무조건 면접에 물어보거든요.